아파트에서 쉐어하우스를 하는 경우하고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경우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뭐 저희가 갖고 있는 특 중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례라든가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시간상 다 시연하는 거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정도로 했어요. 첫 번째 아파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쉐어하우스가 하기가 좀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대 행위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재임대를 놔서 쉐어하우스를 아파트에 산다 하면은 의외의 변수가 임대인을 통해서 발생된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와 신축 건물에 대해서 할 건데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서울에서 오시지 않으신 분도 계셔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우선 서울을 대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C자 모양으로 입주자들이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몰려오는 공간이 서울에는 이곳이 제일 많다더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직주거리 40분에서 30분 정도가 제일 이상적이고 출퇴근 출근 준비까지 하는 걸 기다린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1시간 10분에서 1시간 반 사이, 1시간 20분 정도 감안을 해서 그 위치에 적용될 만한 집들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실제 시연을 어디를 한번 해볼까 좀 해봤고요. 우선 영등포구를 정해봤습니다. 왜 영등포구를 정했냐면은 서울 지도인데요. 영등포구가 이쪽이거든요. 지하철역 2호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호선 한복판이 2호선이 당산역과 영등포구청역이 통과가 되는 곳이 영등포고요. 영등포가 또 지하철 5호선을 통해서 시내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30분 정도면은 사대문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지하철 2호선을 통해서 강남으로 40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영등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등포가 또 어떤 점이 좋으냐면은 임대 금액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내지는 처음 신혼부부들도 의외로 영등포권을 선호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환승되는 데가 있고요. 여기 9호선도 있네요. 당산역과 영등포 구청역이 있어요. 전철역이 굉장히 편리하고 이 전철역에서 저는 당산역과 영등포 구청역이 있는데 당산역 일대는 집값이랑 땅값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영등포 구청으로 생각을 해봤고 영등포 구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위치 한번 체크해보고 저희 어제 지난주에 말할 때 10분 정도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10분이 넘어가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10분 이내로 끊으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아파트들을 봤더니 아파트를 보기 전에 버스 정류장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교통은 어렵지 않겠구나, 편리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저 아파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영등포 구청역과 영등포 시장역 사이에 경남 아나수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재건축을 할 만한 정도로 오래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렇다고 신축 건물도 아니에요. 대략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였고요. 약 600여 세대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요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전철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보로 10분 이내지만 영등포 시장역이 또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강남권은 아니지만 사대문권으로 가는데 도보로 5분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두 군데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평대, 30평대, 40평대 세 가지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0평대가 금액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 경남 아나스빌을 선정을 했고요. 실제로 경남 아나스빌을 갖고 계신 건물주께서 한번 협의를 하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시장조사도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40평대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1차 시장조사를 할 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서 보시라고 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가면은 평면도까지 다 보실 수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방이 4개고
화장실이 2개 있는 구조입니다. 아파트에서는 30평대 이상, 40평대가 이왕이면 쉐어하우스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수익률을 실현하는 데도 그나마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0평대를 지정을 했고요. 금액을 좀 체크해 봤어요. 부동산 실거래가가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거래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건 알고 계시죠? 국토부를 통해서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7억 4,800에 연초에 거래된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로얄층이었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5억 3천인 게 확인이 됐어요. 월세는 없었어요. 월세는 없었는데 40평대 월세 놓는 게 어려우니까 금액을 저희 환산 이율로 지난주에 계산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5억 3천을 가지고 환산 이율을 4.8% 잡아서 돌려봤더니 순수 월세는 21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212만 원은 약간 저희가 보정을 해서 2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건 왜냐면은 실제 임대 시장에서 월세, 순수 월세를 200만 원 이상 내는 사례가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면은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은행에서 80%가 나오거든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2.7%에서 3% 초반에서 거의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고요. 그럼 금리가 상당히 싸지잖아요. 아까 환산 이율이 4.8%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더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감각적으로 보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가는 시세를 200만 원 잡으시면 딱 맞습니다. 매매가 7억 4,800, 전세가 5억 3천, 월세가 200. 40평대 있거든요. 생각보다 저렴하죠. 교통이 되게 좋고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도면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봤어요. 우리 시장 조사를 하기 전에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수익이 얼마나 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입주자가 몇 명이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공간을 봤더니 여기 확장이 돼 있고 이쪽도 확장이 돼 있었어요. 이게 안방이고요. 방 크기가 이게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7명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인실은 조금 안 좋아지는 추세예요. 저희도 입주율이 약 84%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쉐어하우스 입주자 중에 다인실의 입주자들이 공실률을 만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1인실로 주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4인실, 2인실로 한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한번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보려고 합니다. 7명을 정했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우선 직방과 다방을 한번 가서 보시라고 했죠. 직방에서 금액을 체크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영등포 구청역과 영등포 시장역 사이에 있는 경남 아나스빌 인근에 오픈형 원룸과 분리형 원룸, 복층 원룸 세 가지만 체크를 해서 원룸을 체크를 해봤고요. 그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요것들 가지고 금액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요게 좀 보였어요. 요게 좀 눈에 들어와서 영등포 구청역 앞에 신혼부부가 살 수 있을 만한 베란다 있는 투룸이라고 홍보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봤어요. 사진도 볼 수 있는 거 아시라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요 세부 내역을 봤더니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간 거거든요. 내려가 봤더니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오픈형 원룸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오픈형 원룸이면 아까 말한 신혼부부 강추는 약간 다르죠. 신혼부부가 오픈형 원룸은 조금 좁을 수는 있어서 대부분 신혼부부는 50제곱미터 정도의 투룸을 기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여하튼 오픈형 원룸인데 2천에 40만 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2천만 원을 4.8% 환산 이율로 전환을 시키면 8만 원이어서 순수 월세는 48만 원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 놓을게요. 요건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여기 일반 원룸 쭉 나온 거 보이시죠? 이쪽 일대에 원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마찬가지 해봤거든요. 300에 35만 원 보증금 9.9제곱미터인데요. 3평짜리예요. 요즘에 3평짜리도 나옵니다. 3평짜리도 나오고요. 요거를 환산 이율로 돌렸더니 36.2만 원 나왔어요. 두 번째로 전용 면적 7평짜리를 봤더니 500에 50만 원짜리도 보입니다. 이렇게 쭉 봤습니다. 52만 원. 그리고 전용 면적 5평 정도 상당의 것은 3천에 30만 원이고 환원 이율로 돌렸더니 42만 원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4.99평 전용 면적 5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00에 40만 원인데 요거는 환산을 해봤더니 40.8만 원입니다. 이렇게 쭉 보는데 최소한 몇 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빌트인이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지만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직방과 다방과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 있던 이런 정보들은 실제로 가면은 다른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국토부에 들어가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1차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서 나온 걸 봤더니 48만 원 정도가 맞아요. 48만 원 정도를 보시고 그러면 아 원룸은 48만 원 정도 보면 되겠구나라고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인근에 쉐어하우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영등포에 저희가 마침 당산한강집이라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청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 차이 나는 당산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당산한강집이라고 있고 여성 전용 하우스인데 당산역에서 도보의 4분이고 월세가 39만 원에서 57만 원이라고 있네요.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이걸 클릭해서 봤습니다. 되게 비슷하죠. 네. 여기 40평대 아파트고요. 여기는 3인, 2인, 2인, 1인에서 8명이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실이에요. 이번 주에 봤는데 만실로 되어 있고요. 전체가 만실이고 A룸 3인실인데 1층 침대 위는 39만 원, 2층 침대 아래는 41만 45만 원 되어 있고요. B룸, C룸 마찬가지 2인실인데 40만 원에 45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인실 47만 원 잡혀 있죠. 다시 계산해 정리해 봤더니 1인실은 57만 원, 2인실은 40에서 45만 원, 3인실은 39만 원에서 45만 원인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렸죠. 원룸 가격을 한번 보고 인근의 고시원은 얼마인지를 한번 꼭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쉐어하우스는 1인실이 얼마인가를 보라고 했잖아요. 요 세 개를 쭉 봤더니 원룸은 48만 원인 거는 확인은 했고 그리고 고시원은 34만 원인 거를 생략을 했지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은 생략하지 마세요. 쉐어하우스는 57만 원인 거 확인을 했어요. 이거 하나 뭐 이상한 거 혹시 느끼셨나요? 지난주에 얘기한 거랑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쉐어하우스 1인실 57만 원. 되게 센 거예요. 여기 원룸 48만 원이잖아요. 혼자 사는 게 48만 원인데 같이 살아서 불편하다는데 57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은 그래서 영등포권이 제가 좋다고 한번 지난주에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은 임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저렴하다는 뜻은 1인 거주자들을 위한 공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원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 많은 만큼 입주자도 되게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서울 시내 통계를 낸 자료들을 보면은 20대에서 30대들 특히 여성분들이 어디에 매년 더 많이 입주를 하는지 그것이 확인되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보면 서울 시내에서 굉장히 많은 곳이 있겠지만 제일 많은 곳이 강남은 당연하죠. 강남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마포구가 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탑 10위 안에 들어가는 탑 5인가요? 안에 들어가는 게 영등포가 있어요. 공실률 1인 주거자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공급이 돼 있고요. 실제로 그것 못지않게 입주자들도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쉐어하우스는 57만 원은 쉐어하우스가 없어요. 별로.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홍대권에 쉐어하우스가 제일 많이 있는데 홍대 마포권의 쉐어하우스가 저희 말고도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대료 가격은 그쪽이 덜 받아요. 평균 임대료는 시장에서 말하는 평균 임대료는 마포권이 셀지는 모르겠지만 영등포가 더 쌀지는 모르겠지만 쉐어하우스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난다는 거를 저희도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이쪽을 그래서 정했어요. 그래서 7명이 이제 들어오는 거 이제 금액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실은 55만 원은 받을 수 있겠네요. 57만 원이니까 쟤네가 57만 원이니까 우리는 50만 원에 들어가야겠네. 생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5만 원을 해봐봤고요. 2인실은 45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안방이고 화장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요걸 기준으로 조금 감가를 해서 41만 원, 42만 원 책정을 해봤습니다. 아까 저희 바다쉐어하우스 당산 한강집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다운된 거예요. 총액을 합치면은 309만 원입니다.
아까 매매 금액이랑 가져온 거를 보여드린 거 다시 가져왔는데요. 요 200만 원 보정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309만 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비가 7억 4,800만 원이고요. 전대는 저희가 조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대는 우선 보이지 않고 매매를 했어요. 7억 4,800만 원이고 준비비가 약 1,050만 원입니다. 1,050만 원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인 기준으로 쉐어하우스를 만약에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비용을 150에서 160만 원 잡으면은 적정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쓰시면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걸 기준으로 계산기를 두들긴 거예요. 연 수입이 3,7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만실일 때죠. 공실률을 조금 반영을 해볼게요. 입주자가 90%, 입주율이 90%라고 한다면은 보정을 하면 3,300만 원 상당의 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쉐어하우스가 됩니다. 요거를 투입 비용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만실일 때는 5.6%이고요. 만실이 아닌 실제 운영을 한다면 90%의 입주율을 달성한다면 나는 5%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연수익 월세가 2,400이 나올 거예요.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월세 임대 수익률은 3%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아파트에서 월 수익률을 너무 많이 기대하실 수는 없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통상 2%에서 3%인데요. 요 3%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아파트 값이 싸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3%인데 5%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나는 남들보다 대략 1,000만 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아울러서 아파트는 차익 상품이기 때문에 차익도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세는 계산해봤더니 6.3%가 나오더라고요. 월세로 하게 되면은 보증금 1억에 월세 160 정도 감안을 했고요. 14% 정도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